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루틴이 있었거든요. 콘드로이친이 우리 연골에서 사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수분인데요. 수분을 빼고 나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연골의 아주 중요한 주성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걷거나 뛰게 되면 우리의 이 체중이 몇 배로나 발목과 무릎 관절에다가 이렇게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관절의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약간 완화시키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콘드로이친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속에서 점점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섭취, 보충이 꼭 필요한데요. 이 콘드로이친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국제 골관절염 학회 또 유럽의 류마티즘 학회에서도 이 콘드로이친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죠.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류미꼬 씨처럼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관절염 환자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한 실험에서 이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콘드로이친을 3개월 복용시킨 결과 통증이 무려 50%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손 관절염이 있는 40세 남녀 환자에게 실험했던 실험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콘드로이친을 6개월 동안 복용한 결과 손 관절 기능이 개선된 것과 더불어 관절 강직은 물론 통증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주변에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진통제를 필수로 달고 사시더라고요. 또 계속 드시다 보면 진통제 때문에 위궤양까지 겹쳐서 더 고생하신다는 분들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관절이 더 아프면 위가 아프고 위가 더 아프면 관절이 아프고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증을 줄이는 게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니까 결국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고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뼈와 뼈 사이, 이 관절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관절 통증이 있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1년 동안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게 해봤는데요. 그 결과 대조군은 1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절 사이의 너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던 군은 이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 그리고 최소 너비까지 모두 줄지 않고 잘 유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골의 손상이 없이 잘 유지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손상된 연골에도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연골이 손상된 뒤에 이제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결과 연골을 생성하는 연골 생성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 염증을 유발하는 매개가 감소해가지고 골관절염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콘드로이친 섭취 시에 염증 물질의 50%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아까 성주쌤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게 또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콘드로이친이 관절염 말고 몸속의 다른 염증을 조금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항염의 기능이 좋다 보니까 다른 염증 질환의 개선에도 콘드로이친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건선,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염증성 물질의 생성 자체를 차단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시켜봤을 때 대조군에서는 이 관상동맥 질환이 42건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비슷한 수였는데도 섭취군에서는 한 6건 정도. 그래서 대조군 대비 86%나 발병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콘드로이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저는 구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람과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소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인체의 콘드로이친과 구조가 유사할수록 이제 흡수 속도가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어에서 추출한 상어 연고 콘드로이친이 혈장 내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데 8.7시간이 걸린 것과 반면에 소 유래 콘드로이친은 2.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훨씬 빠른 거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 동그란 구조를 가진 이제 얼음통에
동그란 얼음과 네모난 얼음을 이제 넣는 건데요. 노란색 동그란 얼음은 틀에 딱 맞으니까 자리를 잘 찾아가는 반면에 보라색 네모난 얼음은 이제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콘드로친도 이 얼음들처럼 인체의 구조와 유사할수록 흡수가 더 잘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소 한 마리 잡아 집에 가야겠네요. 이리야! 이리 와! 이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우리 집 일도 좀 시키고 내 관절도 좀 챙기고. 네, 콘드로이친도 좀 채우고. 예. 네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소 연골에는 2% 정도밖에 콘드로친의 성분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네, 아, 없다 그래요? 그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도 90% 이상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비슷한 소 유래의 콘드로친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